예, 보프입니다. 저번 편에서 다 못다한 얘기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편을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광고를 더 하고. 이번 편은 사실은, 그러니까 저번 편은 2부로서 이제 왜 생활 패턴이 좋아야 하냐에 대한 이런 근거로 이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얘기 든 게 이제 생활 습관이 일 습관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어쩌면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할 얘기를 좋아하는 것도 그런 패턴에 맞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단기보단 장기를 보자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굉장히 단기적인 거에 급급해서 기본기를 쌓거나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잘했어라고 만족을 하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무슨 그 하드웨어를 잘 알아야 되냐 아니면 뭐 알고리즘만 잘 알아갖고 위에 얹으면 되냐 라는 그런 블로그를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얹히기만 하다간 어느 순간 무너진다. 그런 마찬가지 얘기예요. 근데 제가 들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예를 들려고 하는 얘기는 엔지니어링 쪽이 아니라 사실은 그 투자 쪽, 인베스터 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제 저도 이 주식 투자를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주식 투자하고는 다르게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목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벌 수 있는 확신이 80% 90%가 없으면 안 사는 주의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제가 저번 편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순간순간에 와 이러고 와 된대 그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약간 투기식으로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한국에서 특히 주식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서 현재는 아니죠. 지금 한 두 번째인데 한때 가장 부자였던 워렌 버핏 아저씨가 사실은 장기 투자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저씨의 개념은 나는 뭐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추측을 해서 잠깐 돈 먹고 빠지기가 아니라 나는 사놓고 평생 가지고 있을 주식을 산다. 그러면 이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할 거고 그 성장하는 게 또 주식값에 반영이 될 거고 그래서 나는 돈이 계속 불어날 거다라는 개념의 사람이고, 이분이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분의 스승님인 이제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벤 어쩌고였고 제가 벤 그레함, 벤 그레함이라는 이 스승님이 먼저 만드신 거고, 이제 워렌 버핏은 거기서 대학교 학생이었고, 그래서 원래 벤 그레함 주식 회사인지 뭐 투자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뭐 처음에 안 받아줬다가 들어갔다가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했던 거를 배워서 그거를 계속 이제 더 발전시켜서 계속 자기 회사 투자 회사를 만들었고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거 하나만으로 이제 거기에 가진 주식만으로 자기가 전 세계 1위 갑부, 2위 갑부, 3위 갑부가 된 거죠. 그리고 뭐 남들이 돈 잃을 때도 적당히 벌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매년 한 7% 8% 이득을 올려갖고 지금 몇십 년을 벌어왔다고 계속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그래서 딱 그거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은, 이 사람은 첫째, 회사를 찾을 때 독점적인 회사를 찾는데요. 독점적인 회사. 그래서 예전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아마 코카콜라 최대 주주일 텐데, 코카콜라 주식을 지금 사는 건 바보짓이겠지만 이 사람이 옛날에 코카콜라를 살 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코카콜라를 자기가 좋아한대요 일단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코카콜라를 볼 때 코카콜라가 뭐 그 당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0원이었다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코카콜라가 내일 600원이 된다고 사람들이 안 사 먹을까? 사 먹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펩시하고 코카콜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게 더 브랜드 파워가 셀까? 보통 술집 가서, 술집이래 그냥 뭐 바 같은 데 가서 여기 이 나라 문화에서 그냥 코크 주세요 그러거든요. 코카콜라 달라고. 그러면 코카콜라가 없으면 야 펩시 줘도 괜찮아? 라고 물어봐요. 그에 비해 어디 가서 야 펩시 주세요 라고 처음부터 말하는 사람은 별로 많진 않아요. 그만큼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도 크고 코카콜라의 로열티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펩시 줄래? 그러면 실업으로 안 먹는 일도 꽤 봤어요. 그리고 코카콜라가 전 세계적으로 뭐 하루에 뭐 몇 빌리언 캔이 팔린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가 새로운 무슨 기술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코카콜라 만들던 그냥 똑같은 그 레시피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100년을 찍어 먹어도 계속 팔리고 있는 거고, 시설이라고 해봐야 공장 자동화 시설을 할 뿐이지 무슨 애플이나 안드로이드처럼 버는 거에 10% 20%를 R&D로 쳐박아갖고 그거를 뭐 새로 연구하면서 돈을 또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볼 때는 만약에 코카콜라 만드는 제조비가 올라가면 그대로 그냥 가격 올려도 되고 2배 오르지 않는 이상 사람들 사 먹을 거고 뭐 매년 100원씩 오르더라도 사람들은 먹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도 있고 누구나 다 코카콜라를 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망할 수가 없는 비즈니스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코카콜라에 팔리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면 하루에 빌리언 캔 팔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프로핏 마진, 그 이득 마진이 굉장히 높대요. 한 뭐 20%? 그러면 이제 20% 돈이 남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 20% 갖고 뭐 하냐? 주주한테 주나? 조금은 주죠. 근데 이 워렌 아저씨가 원하는 거는 배당금 주는 회사를 진짜 안 좋아해요. 그냥 그거 갖고 니네 독점적인 지위 있으니까 더 큰 독점을 만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의미냐? 지금 이제 코카콜라가 이제 조금 뭐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코카콜라가 이제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탄산음료를 안 좋아하고 점점 이제 건강한 음료수를 마실 거 아니냐. 그럼 코카콜라는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이제 주스 마시는 분들이 있으면 특히 한국 거 말고 외국 거 딱 뒤에 돌려보세요. 그 주스 뭐 소유한 회사가 어딘지. 코카콜라 아니면 펩시예요. 코카콜라가 돈을 벌어서 그냥 그런 주스 회사를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자기가 버는 돈이 주스로 가면은 거기서 똑같이 돈 남기고 있고, 또 코카콜라가 재밌는 게 자기가 워낙 많이 찍잖아요. 그 캔이든 병이든. 그거 하는 캔하고 병 회사도 만들었고, 그래서 남는 돈으로 계속 이득이 될 만한 회사를 계속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의 그게 뭐였냐면은, 단지 그렇게 미래만 보고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뭐 주식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왜 도박이라고 그런지 알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식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모든 주식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모든 주식이 내려와요. 내가 심지어는 코카콜라가 계속 20% 이득을 내고 있더라도 지금 60불이라 그러면 내년도에 30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주식 자체, 시장 자체가 다 개판이면. 그래서 이제 워렌 아저씨는 그런 회사를 고른 다음에 그런 회사가 저평가될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평가될 때 사면은 계속 오를 거는 뻔하고, 그러니까 회사 이거 하나에 망하지는 않을 거고, 주식값이 좀 위아래로 출렁이더라도 내가 낮게 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망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망하지 않는 회사고 가격도 싸다라는 개념으로 사서 그냥 평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사가 망할 수는 있죠. 어쩌다가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안 좋아 보이면 그때 파는 거고. 그래서 이 아저씨는 그런 식으로 주식을 매입했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재밌는 게 뭐냐면 엔지니어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전제를 세우는 거죠. 이 회사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과연 미래의 주식,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고 계속 프로핏 마진이 남을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의 뭐 증거 자료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뒤에 주식 시장이 망할 때, 아니면 뭐가 이렇게 될 때, 시장이 이렇게 변화할 때 과연 얘네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를 딱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고 이제 실제 최고 운영자랑 만난대요. 이분은 언제나. 그래서 물어본대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맞으면, 운영자도 훌륭한 사람이니까, CEO도, 그러면 이 회사는 웬만해서는 정말 돈을 잃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지금 돈을 들어가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아까 주식이 떨어지면 돈을 못 벌 것 같으면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가 낮으니까 지금 들어가면은 충분히 오르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모든 걸 이제 롱텀으로 본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굉장히 확신하면서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돈을 넣으면서 내일 모레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지, 올라면 빼고 내리면 뭐 망하는 거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인은 이제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렇구나. 자기가 완벽히 이해하는 주식만 산다는 식.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 했던 말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자기는 애플의 시장이나 애플의 테크가 어떻게 갈지 전혀 내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애플은 투자하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실제 그런 마음가짐의 사람이고, 그리고 뭐 얘기하려다 까먹었다. 그런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으면, 또 재밌는 게 이거다. 맞아. 하려고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주식으로 부으면 막 뉴욕의 월스트리트 이런 데 살 것 같잖아요. 안 살아요. 자기 어릴 때부터 있던 데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마한가? 그럼 굉장히 좀 약간 시골스러운 곳 중에 하나일 거예요. 되게 주식 이런 거 별로 없고 거기 살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걸 안 본대요. 왜냐하면 그거는 워낙 잡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엔지니어 말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 누가 이렇다 그러면 사람 들어보고 그건 말이 안 돼. 그리고 신경 안 쓰고 그냥 별로 그런 잡소리에 신경 안 쓴다는 거. 이 사람이 딱 그래요. 자기는 봐야 될 건 뻔하다. 뭐 뉴스 이런 게 아니라, 뉴스를 보긴 보지만 거기 뉴스에서 이게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재무제표 보고
그리고 재무제표가 말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브랜드가 어떤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시장 잠깐 보고, 그리고 그 CEO 만나갖고 또 얘기해보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보고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냥 주변에서 여기서 들썩썩 하는 걸 믿지 않고. 그만큼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판단이 없으면 주식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과 제가 제 실력을 키우는 방법과 제가 제 일을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단기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뭐 지금도 하는 일들 이렇게 돈을 잘 벌려면 단기적으로 뭐 몇백만 원 더 벌고 이런 일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냥 필요 없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몇백만 원 이런 돈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쌓아 올려서 나중에 뭐 그게 몇백만 원일지라도 그 몇백만 원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한 번 몇백만 원을 버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모든 간에 투자를 해도 장기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멘토링 할 때도 똑같아요. 이제 단기적으로 해갖고 얘를 멘토링을 돌려서 나한테 이득이 이만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하는 거를 보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곡선이 대충 그려지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이만큼 잘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과 지금 못하는 성장을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대충 뭐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따라잡겠구나 이런 개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경제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단순한 경제학. 2년 동안에 잘하는 사람을 둬갖고 이제 제가 뭐 이제 돈을 어떻게 많이 벌고 같이 벌고 이게 더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올라간 사람이 그 뒤에 5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럼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저는 거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투자에서 얘기하는 단리와 복리가 있어요. 단리는 그 이자 붙는 방식인데 만약에 연 이율이 3%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3%를 붙여주고 3%가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 3%가 나와요. 그러면 뭐 100원을 쓰면 3원이 나오겠지. 그럼 내년에 붙는 이자는 다시 100원이에요. 아니 3원이에요. 왜냐면 처음 원금에 대해서 3%만 붙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복리다. 그러면 첫 해는 이제 100원에서 3원이 나오죠. 103원. 그럼 다음에는 103원에 대해서 3%가 붙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연 이자가 7%인가 9%, 아니요 7%였나 9%였나 그러면 7년 뒤에 이게 더블이 돼요. 금액이. 그러면 이제 복리의 힘은 놀라운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워렌 버핏 아저씨가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배당금 내주는 거 싫어하는 이유가. 그 이제 복리의 힘과 단리의 힘은 3%씩 해갖고, 뭐 7%라고 하죠. 7%씩 해갖고 2배가 되려면 이미 14년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미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2배의 차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불고 불어서 뭐 돈이든 기술이든 커지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제가 봤던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들은 그랬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처럼 뭔가 단리가 복리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려면 그 기반이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도 해요, 사실은. 뭐 주식 투자랑 똑같이 얘기하면은 제가 100원을 넣었어요. 100원을 박아두고, 100원이면 너무 작아 보이나? 어쨌든 100원을 박아두고 뭐 7년 뒤에 예를 들어 2배가 돼요. 그럼 200원이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내가 이 뭐랄까 100원을 이제 남한테 꿔서 왔다거나 그래서 이 100원을 돌려줘야 돼. 그럼 돌려주는 순간 그 2배를 뜰 수 있는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을 되게 중요시하면은 이게 거기에 기반 쌓아서 마구 올라간다고 보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엔지니어 반열에 못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거에 신경을 안 쓰면서 자기가 엔지니어급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러면서 자기한테 만족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누가 보여준 무슨 어디 글이었니? KLDP였나 뭐 KDLP였나 뭐 그런 웹사이트가 있나 봐요, 한국에. 거기 보면은 이제 뭐 40대가 되는데 이제 직장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다라고 이제 글을 남기신 분이 있고, 그 밑에 댓글에서 내 주변에 40대는 잘 나가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위에 사람 얘기는 제가 잠깐 봤을 때는 다른 회사 다니다가 잠깐 잘려서 원래 컴퓨터 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원 가서 자바를 빨리 공부해서 한 뭐 몇 년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한 6개월, 1년이겠죠. 그다음에 그냥 대충 취직해갖고 회사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서 SI를 열심히 하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뭐 따로 이제 나이가 드니까 따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력을 쌓을 시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어렸을 때 안 하신 것도 솔직히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뭐 가족 생기고 애 생기면 시간 없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책 나올 때 한 번 더 만들 비디오긴 한데, 기반을 처음에 잘 잡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년, 2년 정도만 제대로 하면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즘 웹에서 떠도는 얘기는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오히려 코드 몽키들만 들썩거리면서 아, 난 코드 몽키야. 아,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자꾸만 헛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공부를 1, 2년을 하면은 그 뒤부터는 아까 제가 말했던 복리 붙듯이 이렇게 막 이자가 올라가는 과정으로 봐요. 그러면 그냥 남들하고 똑같은 경력을 쌓아도 그냥 자기는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이미 쌓아놓은 거에 계속 이자를 붙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안 한 채 단리만 먹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아 복리를 먹어야지라고 하는 순간 이미 남들은 2배로 뛴 거를 자기는 지금부터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기회를 안 주거든요. 또 네가 여태까지 이걸 안 했는데 왜 지금 하겠니?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나이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뭐 20살, 25살, 26살, 30살, 뭐 32살까지는 아 그래 한다면 하겠지 이러다가 어느 순간 뭐 40, 50 넘어가면 야 네가 여태까지 안 했는데 할 리가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주고 속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비디오가 이제 한 지금 16분, 17분이 나간 것 같고 전 비디오가 26분이니까 전 40분 동안 있을 데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될 것 같고 다음 비디오에서는 딴 얘기를 할게요. 지금 또 뭐 나가는 거 있는데 20초 버텨야 되는데 모르겠다. 네, 보표였습니다.